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 끝나고 어른이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딱 열렸는데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미증시가 간밤에 5% 가까이 빠졌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힘들었던 시장, 오늘도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 시간 50분 동안에만 제프 전문가님의 다른 노란 톡방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의 번호칸 부분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100원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100원도 들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QR코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네모난 QR코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한 웹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이슈 3가지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세계 최대 통신국이죠, 미국.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조 원대 5G 통신 장비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5G 관련주들 일제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프 전문가님이 5G 관련해서 이미 2달 전부터 이거는 정말 저점이고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괜찮은 자리다라고 몇 번이나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들고 와 봤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시장의 관심도는 거의 정책주에 쏠려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UAM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이 관련주도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제프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짚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를 흔들었던 이 FOMC 회의가 과연 이 성장주의 방향성과 기술주의 방향성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또 수익을 마구마구 내주실 우리 제프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제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또 일주일 만에 찾아왔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5월 5일 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맞습니다. 좋아질만 하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시장.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고 시장평 간단하게 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전날에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렸던 FOMC의 날이었습니다.
FOMC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대에 부풀면서 여러분들과 아이들과 놀기도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휴일을 맞이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우리 장 딱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 급락하게 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떠한 시장의 방향성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뭐 이 정도까지 꿰뚫어 볼 수 있나 할 정도로 사실 5G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이전부터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르겠지. 역시나 올랐습니다. 자, 오이솔루션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시나리오 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 보이는 오이솔루션 지금 수익률이 21%예요. 이거 말고도 한 5가지 종목을 그때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5G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5G가 지금이 저점이 맞냐? 항상 맞아요.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의구심을 가졌던 게 제가 항상 저점이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저점 맞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근데 아니더라. 라고 했었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때 하반기 실적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실적이죠. 실적인데 당장의 1분기나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저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 자체 보게 된다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이 마찬가지고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 사태에서의 투자도 다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올 게 5G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5G 제가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 어렵고 무섭고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투자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5G에 넣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형님이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프 전문가님이 앞길을 훤하게 뚫어보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는 이슈와 종목 미리 선취해서 들어가만 있어도 그냥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50분 동안에만 방을 열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무슨 종목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 하반기에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QR코드도 떠 있습니다. 네모난 QR코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스캔해 주시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화면에 실시간 노란톡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주린이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기초 교육까지 알차게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주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아까 전에 뭐 시장 FOMC 때문에 흔들렸다 이런 말 있긴 있었지만요. 맞습니다. 사실 이 FOMC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FOMC는 이제 보통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는 이제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거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들이나 설명들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제롬 파월이 말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자, 우리가 이제 FOMC가 이번에 사실 좀 기대했던 거가 자체가 시장의 예측과 부합했습니다. 결국에는 50bp 인상을 상승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던 이유, 시장 자체가 3.3% 정도 많이 나스닥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파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장이 예측했던 거는 5월, 6월, 7월 연달아서 50bp 그리고 75bp 그리고 50bp 이렇게 해서 금리를 더 크게 올려가지고 자연 스텝처럼 그렇게 올린다고 했었는데 근데 결국엔 시장에서 파월이 뭐라 말했었냐면은 50bp, 50bp, 50bp만 인상한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폭 자체를 줄인다는 거겠죠. 그럼 시장에서 예측했던 금리가 요만큼인데 실제로 파월이 말했던 금리는 요만큼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갭 차이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이 정도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상승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갔던 이유고요. 그런데 오늘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전날에. 맞아요. 왜 내린 거예요? 전날에 급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딱 나스닥 장 개장 전에 이제 BOE라고 영란은행의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봤었을 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는 한 4%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올 2월 달에는 이제 한 7% 잡힐 것 같아요 했는데 갑자기 이번 5월 FOMC가 5월 이제 BOE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네. 10% 이상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리고 중앙은행장이 워딩 자체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모르겠다라고 표현 자체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럼 그 전날에 FOMC에서 파월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인플레는 고점일 것이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날에 영국은행에서 네. 영국은행장이 따로 모르겠다. 갑자기 불안감을 조성했네요. 인플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네. 라고 하니까 그럼 전날에 말했던 파월은 뭐야? 라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시장이 멜로 영화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호러 영화였죠. 그렇죠? 네. 호러 영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주구장창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6% 가까이 빠졌기 시작했고요. 그 상태에서 좀 밑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지만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시장 참여자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무엇이냐?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엔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성장 가능성인 기업들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고 그런 기업들로만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을 가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실적이 괜찮았던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뭘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 시장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고래들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레이 달리오 이런 큰 큰 손님들. 손들, 그렇죠? 큰 손님들이 이제 네. 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배팅을 거두고 있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 저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고래가 있을 거고 네.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판단하는 고래들이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급등락차가 정말 심하고 변동성이 심한 거지 사실상 시장은 하방 자체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봤었을 때는 사실 이번 주를 보게 된다면 지금 변동성 자체가 0.14%밖에 변동성이 없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많이 안 떨어지긴 했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이사이 값에서 여러분들이 고래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주린이 분들이시라면은 이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고래 싸움에 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래들 싸움에서 우리가 굳이 고래들 싸움에서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것보다 네. 오히려 그런 고래 싸움이 아니라 좀 다른 소소한 곳에서 싸우고 있는 이제 새우들끼리 싸우고 있는 네. 그런 곳에서 좀 노는 게 지금 시장이 좀 현명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절대로 시장 저점을 판단하면서 여기가 저점일 것이야 삼성전자 지금부터 풀면 수에 빚 땡겨가 하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기술주가 네. 그렇게 빠지면서 사실 네. 뭐 고래 싸움 좀 소소한 기업도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의 국민 주식들 있잖아요. 네. 빅테크 기업하면 카카오, 네이버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네, 개인들만 맞아요. 사고 있고 되게 시장 저점이다 판단해서 사고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이런 기술주 업종들, 삼성전자 이런 업종들을 굉장히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점을 찾지 마라. 저점 찾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분할식으로 매수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과거에 한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쇼커버링이 발생한 이후로 약간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11만 원 근처 가게 되면 여러분들 카카오 전부 다 매도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무조건 축소하셔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전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잡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시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래 싸움에 휘말리는 거다라는 거고 네. 굳이 이런 싸움에 굳이 여러분들도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나름 명쾌한 해답이긴 해요. 네. 들어가지 말아라. 맞습니다.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못한단 그쵸. 말이죠. 뭔가 투자는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선물 같은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네. 또 궁금하실까봐 또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또 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취하셔야지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럼 굳이 고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실적주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역시 센스가 있으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이 종목 선물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3개 정도 되고요. 세 개나요? 예, 수수께끼 형식으로 제가 네. 과거에 한번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맞추시는 분들이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노란톡에서 그럼 뭐 사진을 올려주는 건가요? 제가 방송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종목을 드릴 건데 네. 여러분들에게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할 거고 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상관없겠지만 아마 목표가나 손절가나 익절가를 모르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큰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고래 싸움에 굳이 우리 피튀기게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조금 더 소소한 싸움에서 조금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딱 3개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직 힌트를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신다면요. 방송 끝나고 우리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잡아주신다고 해요. 자, 들어오시면 이 선물 같은 종목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